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되는 세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만나던 남자와의 실수로 첫째가 생겨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부랴부랴 결혼을 진행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첫째를 낳고 그 다음에 바로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빨리 어린 나이에 낳아서 친구처럼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갑내기 신랑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일도 설렁설렁 하려 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죠. 군대에 다녀와서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잘 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너희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과 신랑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쁘진 않지만 애교가 많던 저보다 2살 어린 아이와 팔짱을 끼고 모텔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자 지인이 뺏어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뻔뻔하게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 제가 안 자고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움찔하더군요. 자기야, 왜 안 자고 있어? 피곤할 텐데.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저는 앉아보라고 한후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착했던 남편은 순순히 수긍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저쪽 테이블에 아가씨들 우리랑 숫자가 맞는데 합석하자고 해보자 하더니 그쪽에서 허락을 받고 같이 놀다 보니 눈이 맞아서 유부남이라는 걸 속였다는 겁니다. 어차피 원나잇 할 거라고 믿었는데 속궁합이 너무 잘 맞고 이게 쾌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서 자주 만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네. 한 반년 동안 그랬다네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오는 눈물을 훔치고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태 씨가 바람을 피웠고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충격을 먹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미안하다. 라면서 이혼에 동의를 해주셔서 저는 바로 아이들과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소식을 들은 오빠는 죽여버리겠다면서 서울서 내려오겠다고 난리였었죠. 저는 차라리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다라면서 설득을 했죠. 오빠도 눈물이 났는지 알겠다라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후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어요. 마트에서 영업사원이었던 저는 활발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어느 회식날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은주 씨, 저기, 혹시 저 아세요? 생각을 더듬어 보았어요. 가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직원 같았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했더니 저기 오랫동안 멀리서 보았습니다. 저는 은주 씨가 제 이상형입니다. 저와 만나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녀고 딸이 둘이나 있다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서 제 신상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퇴근 시간이면 꼭 저를 데려다 주러 오곤 했습니다. 점점 그에게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갔죠. 어느새 우리는 달콤한 커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나기로 한 식당에 그가 안 나타나는 거였어요.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던 그였는데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석중 씨 어디예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와요? 머뭇거리던 그는 저기, 은주 씨, 사고가. 순간 머릿속에서 쾅 하는 충격이 있었죠. 어디예요?
많이 다쳤어요? 하면서 식당 밖을 뛰어나가려는 찰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그가 꽃다발을 들고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던 저는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던 것이었어요. 순간 괘씸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어디서요? 라며 엉엉 울자 그는 당황하며 저를 안아주었죠.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되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죠. 딸이 둘인 저인데. 그는 괜찮다고 부모님께도 이미 다 허락받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하고 손가락을 내밀어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우리는 처음엔 둘이서만 신혼 생활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반년 후 아이들과 합치기로 딸둘과도 합의를 했고요. 부모님도 잘 됐다고 우시면서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부모님 복은 타고난 것 같아요. 이번 시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몇 개월 후 갑자기 밤냄새가 역겨운 겁니다. 설마.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설마가 설마였어요. 임신이란 사실을 안 그는 저를 안고 환호하며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세상 행복은 다 가진 양 방방 뛰어다니며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퇴근 후 저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어요. 응?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은주 씨, 우리 아기도 생겼으니 이제 신혼은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데려옵시다. 생각지도 못한 배려에 그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였죠. 저의 집은 인천이었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였기에 아이들의 전학 과정을 거치면서 더 넓은 집을 보러 다니고 이사를 진행하였어요. 그가 하는 일은 3교대로 엄청 힘든 일인데 아침 6시에 끝나는 날이면 저를 불러서 아침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집에 가면 바로 자야 하니까요. 너무 고마운 그. 쉬는 날이면 딸들을 데리고 낚시를 다니고 회사에서 체육대회라도 하는 날에는 저희 집 식구들이 1, 2, 3등 상품을 싹 쓸어 오기도 했습니다.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셋째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에 나가서 오후 4시면 집에 올 수 있었죠.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막내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놀란 저는 아이를 달래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이는 많이 놀란 눈빛으로 울면서 엄마, 엉엉엉 흐느끼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진정을 시키고 난 후에야 물어볼 수 있었어요. 아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후 집에 왔는데 여자 신발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찍 왔나 싶어서 저를 놀래켜주려고 안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른들이 하는 그 행동을 아빠랑 어떤 여자가 저의 침대에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얼른 본인 방으로 숨었답니다. 몇십 분 후 나가는 소리와 함께 대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창문으로 보니 아빠가 어떤 여자랑 뽀뽀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저는 충격 먹을 새도 없이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전 직장도 같이 다니던 그쪽 부부들과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같이 갔던 동네 동생이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그 동생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년이 나오더군요. 언니 웬일이야? 일찍 퇴근했네. 라면서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기가 차고 코가 차서 집에 누가 있냐라니 혼자라고 하길래 그녀를 확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게 왔구나 라는 표정이었어요. 알았구나, 언니. 라는 거예요. 저는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내가 너네 년놈들 가만둘 줄 알아? 너네 신랑은 아니? 라니 참.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살아. 언니도 우리 신랑 몇 번 빌려줄게. 우리 신랑 끝내줘. 이러는 겁니다. 대신 본인이 저희 남편과 관계는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 남편을 바람둥이로 만들고 자기는 조신한 아내인 척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나를 바람핀 여자로 만들려는 건가? 너무 뻔뻔했습니다. 언니만 넘어가면 서로 잘 살 수 있잖아. 형부도 좋긴 한데 언니가 알았으니 이제 안 만날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모든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집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렸다가 제 차로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였습니다. 평소 본인 아내를 현모양처라며 자랑하고 다니던 그 이기게 제 말은 말도 안 된다면서 왜 본인 아내를 폄훼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틀었습니다. 눈동공이 풀리고 손을 덜덜 떨더군요. 엄청난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표정이었어요. 그 후 그 집은 큰 소리가 자주 오가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경찰들이 오가고 수십 차례. 얼마 후 그 둘이 이혼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저대로 변호사를 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랑은 저를 볼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무릎만 꿇고 있었죠.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미안해. 다신 실수 안 해. 당신밖에 없어 난. 사랑해. 이 지랄을. 내 침대에서 다른 년과 뒹군 놈이 할 말이야. 모텔비도 아깝던. 내가 만만하던. 그러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또다시 부모님을 충격드릴 수 없어. 사정을 아는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이혼을 진행하였죠. 너무 슬펐습니다. 왜 내게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시부모님들께 알렸을 때 그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버님은 주저앉으시고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괘씸죄를 물어 재산의 대부분은 저에게 오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혼 후 5년이 넘어가네요.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안 하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큼 충격에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